안녕하세요. 상큼자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공무원 단기 합격 444 수법 마지막 3단계 공부법입니다.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앞에서 1단계에서는 기본서를 완강했고요. 그리고 2단계에서는 기출 3회도, 이때 중요 직렬 위주로 저희는 출제 범위, 그리고 중요 포인트, 키워드, 한정을 체크했고요. 또한 삭제 작업을 하면서 기본서나 요약서에 단권화까지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3단계는 이제 여기서 문제풀이를 들어가는 거예요. 문제풀이는 크게 단원별 문제집, 그리고 최근 시행처별 기출, 그리고 전범위 모의고사를 나누고요. 그리고 이렇게 문제를 풀고 나서 분석을 한 후에 남는 시간에는 이제 기출 4, 5, 6 이제 N회독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타직렬 기출로 확장시키고요. 또 마찬가지로 기본서 문제를 풀면서 기본서에 여기서 빠진 내용이 있으면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마지막 3단계가 시작됩니다. 만약에 공시생분들이 1년을 잡고 공부한다고 하면요, 저는 1단계는 한 4개월 정도 잡고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단계, 한 기출 3회독까지는 대략 5개월. 그리고 문제풀이 3단계는 대략 3개월 잡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풀이가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러분, 기본서에 이미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기출에도 어마어마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럼 상식적으로 기본서와 기출에 있는 내용만 제대로 잡는 것도 오래 걸리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잡는다고 할게요. 그러면 문제풀이에서 많이 겹치지 않을까요? 그래서 문제풀이가 그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수험생들은 반대로 하죠. 기본서 기출 제대로 공부 안 하고 문제풀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서 기출에서 나와도 틀린다는 거예요. 이 점 약간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자신이 준비하는 기간이 1년이 시간이 안 돼요. 더 적게 남았어요. 그러면 하는 데까지 하고 가면 됩니다. 왜냐면 1, 2단계가 중요한 거지 3단계는 단순하게 아웃풋 연습으로서 하는 거기 때문에 1, 2단계를 좀 제대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또 1, 2단계에서 우리가 아웃풋 연습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 삭제 작업 있잖아요. 이것도 결국 아웃풋 연습이죠. 자, 그럼 3단계 문제풀이 관련해서 설명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는 단원별 문제집을 여기서 한 권을 풀어줍니다. 뭐 단원별 OS 문제집도 괜찮고요. 강사님들마다 다 달라요. OS 문제집이 있으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강사님은 뭐 단원별 모의고사. 근데 단원별 문제집은 상당히 강사로서는 질이 좋습니다. 왜냐면 강사 입장에서는 단원별로 중요한 포인트를 문제화시켜요. 이 말은 수험생분들은 단원별 문제집을 풀면서요, 단원별로 중요 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고요. 또 틀린 부분을 통해서 단원별로 어떤 부분이 약한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써니 선생님, 행정법, 단원별 모의고사나 여러가지 단원별 문제집은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풀어주시고 이런 약점을 체크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1, 2단계에서는 시간 단위로 공부한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이제 3단계부터는 분량 단위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별거 없어요. 분량 단위라는 거는 이런 아웃풋, 문제풀이를 한 해 풀고 분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영어 과목 빼놓고는, 남은 과목들은 국어랑 영어 빼놓고는 나머지 과목들은 이렇게 분석하는데 오래 걸리진 않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거 풀고 나서 낳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이 낳는 시간에 이제 기출 4회독을 해주는 거죠. 기출 4회독을 한다 했을 때는 우리가 1회독부터 3회독까지는 중요직렬 위주로 봤잖아요. 구까지 지방지 서울시. 그럼 기출 4회독부터는 이제 타직렬로 확장시켜 주세요. 왜냐면 타직렬에서도 기출이 중요한 포인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처음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러기엔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초시생들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타직렬은 이렇게 3단계부터 시작을 하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단원별 문제집 풀고, 그리고 낳는 시간
기출 4회독을 해주시는데, 이때 기출이라는 거는 단원별 기출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혹시 빠진 내용이 있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기본서나 요약서에 단권하라 하자. 자, 이 연습이 끝나면요, 이제 두 번째는 최근 시행처별 기출. 여기서는 최근 중요직렬이라고 할게요. 중요직렬이라고 하면은 한 뭐 구급, 국가직, 지방직 또는 국가직, 지방직이 아니라 타직렬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어떠한 전공, 직렬 관련해서 한 5개년치를 푸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약간 시행처별 기출을 풀려고 하면은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2단계에서 기출을 하지 않았어요? 자, 2단계에서 한 기출은 뭐였죠? 그건 단원별 기출이었죠. 2단계는 단원별 기출이었고 영어를 빼놓고는 다 단원별 기출을 우리가 분석하자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시행처별 기출을 풀자는 거예요. 취지는 여러 가지죠. 첫 번째, 최근 과목별 기출 출제 범위나 아니면 어떠한 출제 경향 그리고 뭐 트렌드 뭐 이런 거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내가 기출 2단계 단원별 기출에서 안다고 생각했는데 막 삭제 작업했잖아요. 근데 실제 문제를 풀다 보면 기출에서 약점이 보일 것 같아요. 다시 틀린 문제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또 어쨌든 이거는 20문제니까 실전 연습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최근 중요직렬 시행처별 기출, 구국가직, 지방직. 그리고 만약에 행정학 같은 경우는 이제 7급, 국가직, 지방직.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뒤에서 기출을 또 푼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낳는 시간은 마찬가지죠. 그래서 낳는 시간에는 이제 기출, 타직렬 5회독 해주시고, 그리고 기본서, 요약서 마찬가지로 단권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여기서는 전범위, 동영, 모의고사. 뭐 국어 같은 경우도 학생들이 많이 물어봐요. 선생님, 어떤 특정 선생님의 모의고사를 계속 풀어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강사님들의 모의고사를 풀어야 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양한 강사님들의 모의고사를 남은 기간 동안 한 시즌씩 풀어보세요. 국어를 예를 들자면 뭐 처음에 이선혜 선생님 거 풀었으면은 그 다음에는 뭐 권규 선생님 거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유진 선생님 거 풀어보고 이런 식이라는 거죠. 왜냐면 강사님은 주관적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중요하다고 한 부분 그 부분만 계속 나올 거예요, 문제가. 하지만 타 강사님들은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전범위 동영 모의고사를 본다는 건요, 낯선 문제에 익숙해지는 연습입니다. 새로운 문제에 뭔가 좀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때 유의할 점이 동영 모의고사는요, 여러분 전수 신경 쓰지 마세요. 왜냐면 문제가 이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좋지 않은 문제.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좋은 모의고사는 뭐예요? 실제 시험과 비슷한 난이도의 문제가 좋은 모의고사 아닐까요? 근데 시중 동영 모의고사는 거의 다 어렵습니다. 왜냐면 강사님들은 강의나 교재를 계속 팔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죠? 당연히 어렵게 출제해야죠. 그래야지 학생들이 불안해가지고 공포 마케팅으로 계속 강의를 본다는 거예요. 물론 강사님들 말은 해요. 실제 어려운 문제를 풀어봐야지 실전 시험에서는 쉽게 풀 수 있다. 근데 그러기에는 학생분들의 자존감이 너무 떨어져요. 불필요하게. 그리고 모의고사가 왜 어렵냐면요, 강사들은 저중률이 중요합니다. 시험이 끝나면요, 본인 교재 나와야 돼요, 무조건. 그럼 어떡하죠? 기출을 벗어난 모든 포인트를 다 모의고사에 문제화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강사님들 저중률 홍보할 때 몇 번 모의고사 몇 번에서 저중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범위 동영 모의고사는요, 점수는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말자. 문제 자체가 좋지가 않아요. 그것보다는 실전 연습을 하면서 시행착오를 미리 체크를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과목 순서. 어떤 과목을 내가 먼저 풀어야 할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원래 순서대로 좀 풀거나 시험지 나오는 원래 순서대로 또는 언어 과목은 앞에서 풀어주세요. 만약에 선생님 저 국어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한국사를 먼저 풀면 안 될까요? 뭐 그건 괜찮아요. 근데 국어나 영어를 제일 뒤에 놓고 풀지는 마세요. 저 행정법 행정학을 빨리 푼 다음에요 국어 영어를 뒤에서 풀게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행정법 행정학이 어렵게 나오면은 당황하고 시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국어나 영어의 독해 지문에 있는 거 쉽지 않아요. 웬만한 멘탈 관리 되지 않고서는요. 그래서 원래대로 풀거나 언어 과목은 앞에 놓고 풀고, 만약에 언어 과목을 제일 앞에 놓기 풀기 힘들다? 그러면 한국사 정도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 배분, 100문제를 100분 안에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대략 뭐 국어 20분, 영어 30분, 한국사와 타과목 한 10분에서 15분, OMR 한 7분 뭐 이내? 대략 잡아놓고, 얼추 여러분들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잘 안 풀리는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배점 방지용 킬러 문제도 있잖아요. 그런 문제는 난데도 못 맞출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킬러 문제들은 넘어가세요. 그래서 빠르게 맞출 수 있는 문제들에서 실수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연습을 안 하신 분들은 킬러 문제를 맞추려 노력해요. 그럼 시간 뺏기죠? 그럼 뒤에 맞출 수 있는 문제 풀 시간도 없다는 거죠. 잊지 마세요. 쉬운 문제나 어려운 문제나 같은 5점이에요. 그러니까 킬러 문제를 못 푼다고 해서 합격 못하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킬러 문제가 많이 나온다는 거는 그 해의 그 과목은 합격 컷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죠. 맞출 수 있는 문제들에서 실수를 줄이면 합격하는 겁니다. 보통 수험생분들이 막 한두 문제 차이로 떨어지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과 학습 상담을 해보면요, 그분들이 킬러 문제 틀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건 괜찮아요. 그게 아니라 자신이 맞출 수 있는 문제에서 실수를 해가지고 아쉽게 한두 문제 차이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은 여러분들이 킬러 문제 맞추려고 노력하면 안 돼요. 그럼 다른 과목 못합니다. 그 과목의 공부 분량이 너무 늘어나요. 그래서 제가 강사님들이 강의 다 듣지 말라고 하는 게 그런 이유예요. 그리고 맞출 수 있는 문제에서 실수를 줄이자. 그리고 풀고 나서 여러분들이 틀린 문제에서는 이유를 분석해 보세요. 내가 이론을 제대로 이해 암기 정리 복습이 안 된 건지, 아니면 관련된 단원별 적용 연습이 제대로 안 된 건지, 아니면 문제를 풀면서 중요 포인트 키워드를 놓친 건지, 그리고 그 이유를 분석해 본 다음에 그날 공부한 플래너에 작성을 해보세요. 왜? 글로 적어봐야지 여러분들이 그나마 더 인식을 많이 할 거고 다음에 의식해가지고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실수는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실수를 보완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집중력 유지하는 연습, 뭐 OMR 작성하는 연습. 선생님 저 이거 다 하고 싶은데요 시간이 없어요. 그런 분들은 여기서 하세요. 시행착오 기출해서 똑같이 20문제니까. 그러니까 전범위 동형 모의고사에서는 여러분들이 전수는 별로 중요하지는 않다. 차라리 이런 실전 연습을 하면서 시행착오를 빠르게 하자. 가끔씩 학생들 상담해보면은 선생님 전 평상시 잘했는데요 이번 시험 이상하게 실전에서 실수했어요. 그거는 이 연습이 지금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연습을 하자. 아웃풋 연습을. 마찬가지입니다. 낳는 시간에 이제 기출 6회독. 제가 기출 6회독이라는 거는 말이 6회독이지 빨리 하시는 분들은 뭐 7회독, 8회독, 9회독 넘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삭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계속 모르는 거 위주로 보기 때문에 빨리빨리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빠진 내용 있으면 기본서 요약서에 단권을 하자. 자, 어떠세요, 여러분? 문제풀이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1단계, 2단계에서 힘을 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1, 2단계에서 막 문제 푸지 마세요, 분석하세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그럼 반대 여기서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시험 한 달 남겨놓고 마무리 관련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과목별로 다를 수 있어요. 만약에 과목별로 기본서나 기출이 제대로 안 된 과목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분들은 뭐 문제풀이니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시험 남은 한 달 동안요. 그냥 기본서 기출 집중해 주세요. 왜요?
기본서 기출에 한 8, 90%의 어차피 내용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본서 기출에 집중하면요, 이분들은 적어도 기본서 기출 범위에서 나온 문제는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또 어떤 수험생분들은 과목에서 기본서 기출은 그래도 잡혔어요. 좀 많이 했어요. 근데 문제풀이 연습이 안 된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남은 한 달 동안에 문제풀이 해주면 됩니다. 뭐 단원별 문제집이나 시행처별 기출이나 전범위 동형 모의고사. 선생님, 이 중에서 어떤 걸 먼저 해야 돼요? 순서대로요. 단원별 문제집, 그 다음 남은 시간 있으면 시행처별 기출, 그 다음 전범위 동형고사. 그러니까 전범위 동형고사가 제일 안 중요해요. 그리고 자, 제일 이상적인 건 이거죠. 기본서 기출도 잡았고 문제풀이도 충분히 풀었어요. 자, 이런 분들은 한 달 동안 뭐 한다? 정리하세요. 더 문제 풀면서 확장시키지 마시고요. 우리가 기본서나 이것에 단권화 하기로 했잖아요. 요 기본서 요약서 요 단권화한 교재를 다시 빠르게 한번 보세요. 그러면 중요한 포인트들이 많잖아요. 거기서 시간이 지나가지고 오랜만에 봐가지고 잊어버리는 것도 있을 거고, 아니면 아직 암기가 안 된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A4 용지에 중요하지만 이해 암기가 잘 안 된 부분 위주로 정리를 해주세요. 그러면 남은 일주일 동안에 이 A4 용지 보면 되고, 시험 보기 하루 전날에 A4 용지 보면은 다음날 현장 갔을 때는 웬만해서는 그 범위에서 나오면은 맞춥니다. 그러니까 기본서 단권화도 된다는 겁니다. 두꺼워도 상관없어요. A4 용지로 줄일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 전날은 여러분들이 소지품 다 체크하시고 교통편 체크하시되, 시험 전날은 여러분들이 다음날 시험 대비 여러가지 변수들을 예측을 해보세요. 앞에 있는 학생들이 만약 다리를 떨면 어떡하지? 막 시험 감독관이 핸드폰을 안 꺼놓고 갑자기 막 띵띵띵 막 소음 나면 어떡하지? 다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 나오면은 넘어가자, 이런 식으로 예상 시나리오를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험 당일날, 자, 이때는 마인드가 중요한데, 오늘 시험 잘 봐야지, 너무 잘 봐야지, 이렇게 하면은 실수할 수 있고요.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자신이 공부한 범위에서 나온 부분은 실수하지 않고 맞춘다. 대신 모르는 내용이 나오면 어떡한다? 안 풀린 내용 나오면 넘어가기. 이러면 합격합니다. 막 시험 당일날 해서 나 무조건 잘 봐야지 하다 보면은 부담감 생기고 오히려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제가 444스폿 3단계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다음 영상은 이제 공부 계획 세우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